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영규입니다. 생각의 도구 두 번째 시간, 질문을 제대로 활용하자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탈북한 10살 소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 소녀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차 안에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설공주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백설공주 읽으니까 백설공주 되고 싶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북한말로 백설공주 돼서 뭐 하려고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정답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목적이나 결과물 없이 그냥 바라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제대로 된 정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백설공주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보다 훨씬 더 예뻤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긍이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비는 한 50살 정도 됐고요. 백설공주는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살 된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20살 된 여자보다 예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거꾸로 한번 바꿔볼까요? 20살 왕비야, 50살 백설공주, 과연 누가 더 예쁠 것 같습니까? 50살 된 백설공주가 아름답거나 기품이 넘칠 수는 있지만 예쁘기는 왕비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는 원하는 답을 얻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왕비는 거울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답을 듣고 싶다면 왕비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50살 된 여자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리고 내년에 되면 이렇게 물어야 되지요. 거울아 거울아, 51살 된 여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예쁘니? 만약 그렇게 물었다면 그 왕비는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질문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서 제가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진 여자, 배운 여자, 예쁜 여자 다 합쳐도 젊은 여자 못 이긴다. 그런데 어떻게 50살 된 왕비가 20살 된 백설공주보다 더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통영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그 케이블카 안에 부산에서 온 대학생, 여학생 2명이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학년이니라고 물었더니 3학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하고 같이 오지 왜 둘이만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저희 남자친구 없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팅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2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애들이요 1학년하고만 미팅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4학년 복학생하고 미팅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4학년 복학생도요 1학년하고만 미팅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50살 된 왕비는 절대 20살 백설공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인생에서 꼭 원하는 정답을 얻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놀아라.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놀려면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놀게 되고 결국 아이들은 전부 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아이의 상상력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줘야 됩니다. 어느 해 겨울 캠프에 갔는데 캠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아이가 장래 꿈이 뭐냐고 했더니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캠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아빠, 그건 꿈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꿈을 갖고 싶다면 다른 걸 얘기해봐. 그래서 겁에 실린 그 아이가 선생님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선생님,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만 이해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방법만 받아들이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학생이 공부와
실제 생활하는 것에 별개로 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안과 이해를 같이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겉만 번지르는 학문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할 때 스스로 한번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논점이 분명하고 목표 대상과 관계가 있는가? 이 회의가 그리고 그 회의의 주제가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은 해결책일까? 또는 해결책이 주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미리미리 자기에게 질문해보고 정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왜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그룹의 회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 5번씩 왜라고 물어봐라. 그렇게 할 때만 진정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잭 웰치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자, 이제 원하는 정답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질문을 생활화합시다. 감사합니다.